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2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개장을 했는데 다우가 1.7%, 나스닥 2.4%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하락했었죠. 그 하락 이유가 트럼프가 EU에 대해서 관세를 50%를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 권고한다라는 트루스 소설의 어떤 언급이 주가를 하락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말에 다시 7월 9일로 유예한다 이러면서 주가를 확 끌어올린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트럼프가 발언하고 밀어내고 그를 다시 발언을 철회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언으로 인해서 무역 협상의 가속도가 붙을 거다라는 것이 시장 전망이죠. 실제로 그 무역 협상의 속도를 내기로 합의를 좀 봤다고 합니다. 결국 트럼프가 관세의 압박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테라이엔 그 EU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여기서 협상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고 그 폴라피노 EU 연합 대변인이 언급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아마도 7월 9일 전에 합의를 볼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 됐죠. 아무래도 합의가 되면은 지난번에 그 영국이 합의했을 때 10% 어떤 그 당시에 영국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10% 관세였거든요. 10만 대 앞 이전까지는. 그 이후는 뭐 더 올라가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아마 약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국이 기본적으로 10%를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유로존은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뭐 영국이 유로존에 포함됐다가 나와서 약간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시아, 일본, 우리나라, 인도 뭐 이런 나라들도 10%를 기본으로 깔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들어 놨다가 불확실성을 회수하면서 시장을 올렸죠.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관세를 빨리게 합의를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외도 있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지난번에 트럼프도 언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14%가 급등합니다. 그래서 경기 낙관론을 시장이 생각하는 상황이 됐죠. 결국 되살아났다? 뭐 낙관은 되살아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하지만 이 관세로 인해서 연준의 많은 의원들은 관세의 완전한 효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할 거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동결 확률을 열어두고 봐야 되겠죠. 저는 하반기 한 12월 빠르면 10월 이 사이 정도의 금리라는 한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관세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관세로 인한 어떤 뭐 지표들의 변화 이게 이제 사실은 없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내려왔기 때문에 트럼프는 뭐 되게 좋게 얘기했지만 그 내용은 그 관세로 인해서 문제가 될 걸 대비해서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놓은 걸 풀어놔서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소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2월달부터 진행되면 2월달 취임하고서 시작하면 3월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5월 말에 한번 끝날 거고요. 뭐냐면 그 재고가 작게 가지고 있는 기업은 3개월이고요. 많게 가지고 있는 6개월입니다. 뭐 1년 이상 갖고 갈 만큼만 어떤 뭐 물리센터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적은 기업들은 이제 끝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은 3개월 더 봐야 되니까 6, 7, 8까지는 봐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정도의 그 실질적으로 재고가 다 소진되고 난 다음에 관세로 인한 파생되는 지표들을 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면 10월, 늦으면 12월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하더라도 그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뭐 기본적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개인적 생각이라
지표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재고가를 풀어서 지금 현재 지표를 막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해소되고 난 다음에 저 3연속 법칙이라 그래서 지표는 3번 연속을 한 방향으로 가는지를 봐야 그게 진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이 금리 인하는 좀 늦춰질 거라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늦어지게 되면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그게 많지 않죠. 일단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하고자 했던 게 무역적자 해소이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정말 해소됐느냐에 대한 어떤 수치, 지표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아직은 뭐 합의되는 나라가 영국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관세가 지지부진하면 시장은 나쁠 거고요. 관세가 빠르게 끝날수록 시장은 안정이 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겠죠. EU와의 어떤 협상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 테슬라는 좀 올랐어요. 오늘 7% 올랐는데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를 어떻게 많이 도왔죠. 한 4,500만 달러를 그 정치 헌금을 내면서 그렇죠? 당선을 시키는데 일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는 트럼프가 잘했다. 트럼프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 잘했다 해서 주가가 많이 뛰는 그런 상황이 나왔지만 막상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기업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 이 기업 본인 기업으로 집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저께 주 7일에 24시간 회사에 집중하겠다 예전처럼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돌아오는 상황이 되니까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 뭐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3.2% 상승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그 AI의 중심을 대만으로 가져간다는 부분 그 다음에 중국의 AI 칩 그쵸? 를 낮은 뭐 저사양의 중국 사양 뭐 판매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미국, 중국을 압박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언급을 맞을까? 그래서 관망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일단은 엔비디아가 조만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시장 예상에는 전년도기 대비 매출이 66% 늘었을 거로 예상하고 주당 수익률이 43% 정도 늘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로 하면 엔비디아는 또 뛰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영향을 오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엔비디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냐면 얼마 전에 그 아시겠지만 애플의 팀 쿡인가요? 맞나요? 이름 생각 안 나요. 그 CEO가 인도가 아니라 중동 순방 때 따라하질 않았답니다. 그거로 인해서 지금 계속 트럼프가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불확실성이 하나 생겨버리면 그게 피곤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이겨낸다면 정말 많이 갈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약간 소강 상태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엔비디아나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뉴스에 조금 민감해질 필요성이 있는 거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다우는 일단 올라왔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좀 확대해서 봐야죠.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번에 고점 요 고점 맞고 밀렸잖아요.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나스닥은 조금 낮습니다. 나스닥은 거기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밀렸죠. 이때 밀릴 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유였고요. 그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발언하거나 보니까 약간 뭐 무역 협상을 해야 되는 협박이잖아요. 근데 시장은 그에 반응을 확 해버리니까 트럼프가 바로 뒤집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여전히 관세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관세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관세 얘기만 하면 빠지니까 두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준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로 협상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대신에 그전처럼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이 상황 속에서 이 변화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뭐 이런 해석을 해보는 그런 모습이 이번에 또 나왔다. 저는 관세 얘기했을 때 박살난 거를 관세를 막 유예시키면서 끌어올리고 또 이번에도 또 얘기했다 또 무너지니까 또 유예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도 이게 관세 정책이 굉장히 시장에는 위험하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주시장이 위험하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인 출신이니까 이걸 생각 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지수 중에서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를 좀 보면 엔비디아는 3%에 올랐습니다. 제자리에 갖다 놨고요. 그죠? 테슬라가 좀 올랐죠. 테슬라가 쭉 뻗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차트상으로 테슬라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고, 엔비디아는 그 젠슨왕의 생각, 결국 대만 사람인데 중화권으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향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체 강한 기업이고 최첨단 산업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도 손을 못 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으로서 뭐 이것저것 다 건드리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뭐 그 하버드 대학도 건드려가지고, 또 하버드 대학으로 외국인 그 유학생 못 받게 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오늘 뉴스도 그런 뉴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건드리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어저께도 힘을 못 썼죠. 어저께 1% 정도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요즘 나온 뉴스 중에 두 가지 뉴스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악재는 다 끝났다고 하는데, 이제 관세 관련해서 휴대폰 관세 25%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게 좀 삼성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넷리스트라는 그 특허 괴물과 그 소송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HBM 쪽으로 좀 걸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HBM 좀 걸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이겨내느냐, 이 싸움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이제 특허 괴물이 했던 이 특허 소송 오래됐기 때문에 큰 의미, 뭐 지속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인데, 트럼프가 휴대폰에 관해서 25% 언급을 나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게 미국의 생산 시설도 그래서 판매라고 돈을 또 갖고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서 어떤 것이 어떤 상황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이 저점에서의 움직임, 그렇죠? 횡보를 하면서 200선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추가로 하락할 거라, 죄송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이런 어떤 휴대폰 관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밑으로 더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왜 주로 보냐면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삼성전자가 이제 국민주가 된 거 아시잖아요. 가격이 액면 불안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뭐 삼성전자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자신한테 물려줄 유산으로 뭐 이렇게 했던 종목 중에 하나 삼성전자였고, 지금도 이제 가격이 싸지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가면 시장의 상승력이 좀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삼성전자가 힘을 내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거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장을 이끌어갈 거다. 그래서 그때는 거의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황을 좀 보고 있어야 되는 게 삼성전자일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가 정말 3,300 정도까지 제가 예상한 데까지 갈 거라면 삼성전자의 기지개가 좀 필요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지금 상승세의 시간이다 라는 얘기를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외국계에서.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내장은 상승할 거고 3,000포인트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갈 수 있다. 너무 운이 없었던 것은 지난번에 계엄, 관세 두 개죠, 그죠? 계엄과 관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무너졌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신정부가 전부 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시장 상승의 어떤 경기 주식 시장의 부양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유효하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